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가 어떻게 EBS 문제들과 연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EBSI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모의고사 탭에서 연계 내역 분석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6월달, 9월달, 그 다음에 뭐 작년도 거까지 다 이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수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 대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항들이 연계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모의평가 4번 문제랑 수능 완성 39쪽 1번 문제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완전히 똑같이 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짝 여기가 끊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 그냥 여기 딱 끊어서 생각해보면 완전히 똑같은 그림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완성에서 이 그림을 해석하는 것을 잘 했으면은 얘도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요런 건데, 사실 뭐 요런 문제는 연계가 안 됐어도 여러분들이 쉽게 잘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니까 그냥 한번 그림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와 수능 특강 수학원의 43쪽 유제 7번 문제인데요. 자, 이것 또한 지난번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에도 이 각변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참고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연계했다고 하는 게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것 또한 각의 변환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어렵지 않게 이제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내가 2사분면 각이니까 2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판단해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는 문제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모의평가 7번 문제와 수능 특강 수학2의 19쪽의 유제 1번 문제인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마이너스 1에서 끊어져 있는 함수 두 개를 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연속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4에서 끊어졌고 숫자 바뀌었고 함수식 조금 바뀌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a의 값을 찾아보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제가 여러 번 이런 비슷한 문제 상황에서 마이너스 1에서 연속성을 판단하는 것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똑같은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얘가 연속인 함수고 얘도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요 4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도 그냥 x는 4에서 연속, 요거를 판단하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문제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어서 모의평가 8번 문제와 수능 특강 수학원의 17쪽의 8번 문제인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로그의 성질 중에서도 밑변환을 이제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밑의 변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건데, 수능 특강 문제에서는 지금 밑과 진수를 모두 미지수로 줘가지고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결국 밑변환을 내가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다음에 최종 과정에서 방정식을 어떻게 풀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연습이 됐으면 이 모의평가 8번 문제를 풀 때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그걸 떠올려서 이 합을 구할 때, 특히 그 부분은 이제 바로 3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합을 구할 때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일단 A가 B가 아니다 라고 하는 조건과 A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사실상 이 값이 1이 아니다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값이 1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암시해주는 형태인 거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결국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점짜리까지는 그냥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문제는 이제 연계성이 좀 많이 짙어 보이는데, 문제 쭉 읽어보시면 위치에 대한 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고, 여기도 위치에 대한 함수, 그 다음에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되어 있고 만나는 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만난다는 건 둘의 위치가 같으니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두 개가 서로 같은 표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으면 되고, 수능 특강 문제보다는 조금 계산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여기선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미분 2번 해야 되는 상황. 자, 여기선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미분을 한 번만 해가지고 이 방정식을 푸시면 되죠. 3차 방정식 푸는 거, 여기도 3차 방정식 푸는 거. 그래서 그것만 잘 해결하시면 하고, 얘는 2번 미분해서 대입, 얘는 속도니까 그냥 한 번 미분해서 대입. 그래서 계산을 한 번 더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모의평가 12번 문제와 수능 완성 26쪽의 5번 문제인데, 이것도 아주 연계가 너무 잘 됐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식 26쪽의 5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식이 결국에는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 식이 되는 거고, 얘를 나열하면은 이 식이 되거든요. A1 빼기 A2, A3 빼기 A4,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an, 이렇게. 그래서 거의 완전히 똑같은 식을 조금 다르게 표현만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제를 줬고, 그 다음에 B4가 4라는 걸 이용해서, B2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서 공차 D를 구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공차를 구하면 돼요. 근데 수능 완성 문제보다 조금 한 단계 더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짝수 번째 항들만, 그러니까는 여기 문제에서는 B2, B4, B6 이렇게 해서 B20까지 Bn의 짝수 번째 항들의 합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결국 두 개씩 끊어서 가다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D고, 얘는 마이너스 2D고, 얘는 마이너스 3D고, 얘는 마이너스 10D다 라는 것을 알고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D를 알았으니까, 여기서 D를 구했으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55D가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자, 그 반면에 여기에서는 이 조건, 이 B3 더하기 B7이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A1 첫 번째 항까지 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Bn의 첫째 항부터 9항까지의 합인 거니까, 이제는 내가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4 더하기 해서 B8 더하기 B9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할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연습을 했다면, 그러면 짝수 번째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짝수 번째는 따로 빼서 계산하고, 그러면 홀수 번째는 어떤 특징이 생길까를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수능 완성에서 이런 거예요. 평가원에서 수능 완성에서 너네가 이제 짝수일 때 연습했지? 그러면 홀수일 때도 해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요 문제는. 그래서 요 문제는 아주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수능까지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이 연계 교재를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요런 부분들, 여기에선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짝수 번째 항들만 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Bn 자체의 첫 번째 항부터 9항까지 합을 구한다면은 어떤 규칙을 내가 또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홀수 번째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 요거를 이제 잘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연계가 잘 된 문제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 자, 모의평가 13번 문제와 수능특강 수학2의 97쪽 5번 문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 fx의 그래프가 모의평가에서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식을 보시고 얘네 둘이 y축 대칭이구나, 이거를 판단했으면 얘랑 이제 완전히 똑같은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의평가 문제 같은 경우에 그림만 한번 대충 그려본다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략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서 x는 k라는 직선이 여기 이렇게 생기니까, 그러면 내가 x는 k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B의 2배가 A랑 같은 건데 이 fx, 요 보라색 넓이가 결국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분홍색 넓이랑 같네 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k까지 적분을 하시면 되는 문제. 그게 수능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a의 넓이가 b 넓이의 2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넓이와 이 넓이가 서로 같겠네. 여기도 왜냐면 대칭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판단해서 여기도 0부터 k까지 적분을 하자. 이런 문제인 거죠. 그 값이 0이 되더라. 그래서 이 수능 특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생각을 했다면 요 모의평가 문제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이것도 연계가 잘 된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모의평가 14번 문제와 수능 완성 12쪽의 24번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이 가나 조건을 해결하는 방식이 연계가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울기 3이라는 것과 n루트 10이라는 것, 루트 10이라는 숫자가 루트의 1 더하기 3의 제곱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기울기가 3이니까 여기가 내가 n만큼 증가하면 여기가 3n만큼 증가해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길이를 구해본다면 얘가 딱 루트 10n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수능 완성 문제에서는 이 길이 C2의 길이가 루트 2k라고 했는데 이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k만큼 갈 때 마이너스 k만큼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가 딱 루트 2k가 되는구나.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판단 과정이 여기에서 그대로 투영돼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연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나왔으니까 역함수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도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나왔으니까 역함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얘네 둘 자체가 역함수가 아니고 결국에 얘의 역함수는 y는 a의 x니까 얘를 가지고 다시 x축 마이너스 1, y축 1만큼 평행이동 요거를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직선 위 어딘가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하나로 요렇게 B'을 찾아줄 수 있다. 요러한 개념들이 요 24번 문제에서는 들어가는데 요 문제에서 그냥 단순하게 역함수 관계 주어졌으니까 요 부분 가나 조건을 내가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내가 표현하는 걸 배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모의평가 15번 문제와 수능특강 수학2의 75쪽 유제 4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이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정적분인데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자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되고 식의 형태가 살짝 유사하게 다만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TFT고 여긴 XFT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미분 2번 해야 되는 상황 요거는 미분을 한 번만 하고 요거를 대입해서 이제 GX를 추론하는 문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은 결국에 요 식의 형태를 유사하게 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그냥 계산을 내가 어떻게 할까? 미분을 하자. 요 생각을 잘 떠올려 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모의평가 18번 문제와 수능특강 수학원의 87쪽 예제 1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연계가 됐다고 얘기할까 라고 했을 때 사실 그냥 나열해서 빼보는 거 얘도 나열해서 빼봤더니 그냥 얘가 나오네 그 다음에 얘를 나열을 해봤더니 얘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요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 두 번째 걸 나열을 했을 때 결론이 마이너스 2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해서 마이너스 a9 플러스 a10만 남게 돼요. 요게 10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쪽은 나열을 했을 때 a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이라는 게 요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1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얘를 요 식에서 어떻게 찾을까 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a1 하나 밖으로 빼주시고 마이너스에 a1 마이너스 a2 해서 쭉 빼가지고 마이너스 a10까지 뺀 다음에 플러스 2a10 해주면 되더라 라는 거죠. 요만큼이 이만큼을 마이너스로 묶어서 15가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 더하기 2a12 10이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빼면 나열 쭉 해가지고 a1 더하기 2a2 더하기 3a3 해가지고 10a12 36이야. 얘는 쭉 나열해보면은 a2 더하기 2a3 해서 쭉 나열하면 9a10에서 끝나고 얘가 7이야. 빼면은 얘가 나오네. 이런 문제라서 많이 간단해지고 특별하게 연계가 되었다고 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요건 나열해서 규칙 어떻게 찾아볼래? 요런 형태 정도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모의평가 19번 문제와 수능 완성 131쪽의 6번 문제. 뭐 이런 거는 연계가 됐다고 해도 연계가 안 됐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잘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자, x는 a에서 극소이다 라는 거 보면서 f'a가 0이구나. 여기도 x는 1에서 극소이다. f'1이 0이구나. 이걸 통해서 a의 값 찾아주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또 다른 극대값을 가지는 x의 값을 하나 더 찾을 수 있으니까 대입해서 b도 찾고 이런 문제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미분하면 요 a는 이제 사라지는 거고 f'a가 0이라고 했으니까 a를 여기서 구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극대값이 되는 또 다른 x 찾아서 계산해 주는 거. 그래서 요 과정을 한번 연습해 보면 뭐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의평가 22번 문제와 수능 완성 34쪽의 30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이제 처음에 모의평가 문제를 보고 났을 때 얘가 결국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가 하나 나올 거다라고 보통 다 예상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수능에서도 아마 그럴 거고. 근데 이게 안 나오다가 6월에도 이제 이게 22번에 나왔었고 9월에도 이제 22번에 냈으니까 수능에서도 그러면 22번에 얘를 배치할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an 플러스 1이라는 게 an 플러스 얼마 뭐 2의 an 하고서는 뭐 an이 얼마 뭐보다 클 때 아니면 뭐 짝수일 때 등등 요 조건을 주는 형태를 많이 풀었다면은 여기에서는 수능 완성 문제를 통해서 얘를 보고 너네가 이걸 써볼 수 있었지? a의 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가 되고 2an이 되는 거를 써볼 수 있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얘도 한번 써봐. 요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구나.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EBS에 있는 EBS 연계교재에 있는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중에 조금 특이하게 이런 형태로 이제 특이한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잘 안 풀어보니까 보통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험까지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AN이 뭐 0보다 클 때, AN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조건을 안 준 상태는 뭐지? 이런 거를 수능 완성에서 연습을 시켰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모의고사 볼 때 잘 풀어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완성에서는 A1의 값을 4라고 확실하게 줘서
그냥 계속 대입하다가 나다 조건을 가지고 최종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면, 얘는 요게 미지수를 줘서 마지막 순간에 요거를 먼저 판단을 해주고 그다음 마지막 순간에 방정식 풀어주는 이런 형태의 문제로 나왔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 있는 조금 특이하게 생긴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들은 꼼꼼하게 좀 봐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통 문항들 봤는데 개인적으로 요 22번 그 다음에 13번 그리고 12번 그리고 11번 그 다음에 8번 요 정도가 이제 연계가 잘 됐다고 보여지고, 사실 얘는 그림이 똑같이 나오긴 했지만 너무 쉬운 문제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항들, 제가 방금 지나가면서 했던 문항들은 연계가 잘 됐다. 그래서 요것도 정말 잘 된 것 같거든요. 모의평가 12번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특이해 보이는 것들 한 번씩 더 체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확률과 통계 보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보면은 그냥 완전히 똑같은 문제를 냈어요. 그냥 숫자만 달라지는. 그래서 1부터 11까지 자연수 중에서 두 개의 수를 선택한다. 자, 1부터 12까지 자연수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다. 자, 두 개의 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8 이상의 짝수일 확률은, 여기도 두 개의 수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7 이상의 홀수일 확률은, 그래서 숫자 바꾸고 짝수 홀수 바꾸고, 그래서 요거는 연계가 아주 체감이 잘 되는 문제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26번 문제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래로 제 기억에는 두 개의 문항이 연계가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이게 수능 특강 문제고 이게 수능 완성 문제인데, 수능 특강 문제를 잘 풀어냈으면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다만 이 수능 완성 문제에서는 여기가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 여기 또 마찬가지로 평균의 미지수가 있는 형태여서, 그러면 최종 범위에서 내가 표준화를 시켰을 때 최종 범위에서 미지수가 있으면 어떻게 할래? 지금 크기가 9라고 했으니까 2분의 12 빼기 m,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 안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땐 어떻게 풀래?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요게 1이 되도록, 요게 1이 되도록, 요거를 이제 요 수능 완성 문제를 보고 연계를 시킨 것 같고, 수능 특강 문제에서는 요 값이 이제 결국에 해보면 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연습한 거, 그러면은 표본 평균을 표준화하는 것들 어떻게 할래?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풀어봤어도 사실 요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두 개 다 풀어봤으면은 둘 다 익숙하게 이제 느꼈겠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풀어봤어도 답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어떻게 시킬까, 요거가 연습이 잘 돼 있으면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확률과 통계의 마지막, 자, 얘도 연계가 아주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지금 총 3개의 문항, 25, 26, 27 이렇게 3개의 문항이 연계가 됐는데, 3개의 문제가 다 연계성이 아주 잘 짙게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지난번에는 그래도 29번이나 30번처럼 좀 어려운 문제에서도 좀 연계가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25, 26, 27 이렇게 좀 쉬운 문제 안에서 연계가 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연계성이 아주 잘 느껴지는 문제들이었다. 그래서 결국엔 확률과 통계 69쪽의 1번 문제, 수능 특강 문제를 풀었으면은 내가 얘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방법, 얘를 가지고 이제 표를 그려서 각각의 확률들을 평균을 통해서, 기대값을 통해서 내가 계산을 하는 거를 연습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주어져 있는 요 식을 보고 내가 표를 그려내고 그 다음에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이용해서 각각의 확률들을 이제 다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보다는 조금 계산이 많아요. 조금 계산.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이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줘야 되는데 수능 특강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어서 조금 더 모의평가 문제가 계산안 들어가는 형태이지만 결국에 연계가 아주 잘 된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 3개의 문제는 3가지 다 아주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잘 풀었을 때 이 모의평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미적분 보겠습니다. 자, 미적분 보시면은 자, 얘도 이제 거의 똑같은 형태의 문제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고 임의의 점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음과 같을 때 f√3이 2일 때 f2√2의 값을 구하자 이런 문제고, 자, 여기서는 이제 정의역 때문에 일부러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준 거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t, f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음과 같다. f1이 얼마일 때 f2의 값을 구하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기울기를 줬으니까 얘가 이제 ft구나, f't구나, 얘가 f'x구나. 그래서 적분을 해서, 그래서 부정적분을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부정적분을 통해서 내가 적분상수 c를 얘를 통해서 찾아내시고 최종적으로 대입하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연계가 된 게 이 문제 구조가 똑같긴 하지만 식이 달라져서, 그래서 식은 오히려 모의평가가 조금 더 쉽게 주어진 형태예요. 얘가 적분하기가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쨌든 얘를 적분하려면 치환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바로 적분이 되니까 조금 더 쉽게 함수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5번 문제와 수능 특강 미적분의 10쪽의 3번 문제. 얘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요 식이 똑같이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답이 이제 1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요 식이 그대로 여기에 이제 정해지면서 사실 옆에 이게 있으니까 공비가 2분의 1이겠네 라고 바로 찾을 수는 있긴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있다면 여기에서 내가 결국에는 분모는 2의 n제곱까지밖에 없으니까 얘를 하나 2의 n제곱으로 낮춰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2분의 1의 n제곱이 있었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수능 특강 문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일부러 그래서 출제진들이 그냥 똑같은 식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달라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적분의 마지막 문제. 그래서 뭐 요거는 매번 거의 연계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요런 형태. 그래서 부피를 구하는 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는 이제 연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이런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런 그림들은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식을 줬는데 사실 수능 특강보단 조금 어렵게 줬어요. 수능 특강은 얘를 제곱하시면 x제곱의 사인의 x제곱이 되니까 여기에서 내가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그래서 얘는 치환적분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 이제 부분적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계산이 많아지긴 했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어려운 식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식을 봤을 때 보통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보잖아요. 얘는 sin x를 제곱하는 거고 얘는 sin의 x제곱을 sin에 대입하는 거고, 그래서 얘네 둘이 완전히 다른 식이라는 것만 여러분들 요 과정에서 인지를 했으면 요거 풀 때도 헷갈림 없이 잘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함수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하는 24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초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지금 요 범위를 통해서 얘도 이제 장축의 길이를 아는 거죠. 그래서 장축 길이랑 초점 알았을 때 나머지 b의 값을 구하는 문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장축끼리 줬으니까 A 안 거고, 그 다음에 한 점 대입해서 B 알게 되니까 그때 초점 길이 구하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타원에서 초점 어떻게 구하고 장축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만 잘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도 완전히 똑같은 문제를 줬어요. 그래서 A, B가 있고 중점이 XY 평면 위에, 중점이 GX 평면 위에,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Y축 위에,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G축 위에. 그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이런 문제니까 사실상 이제 똑같은 문제를 준 거죠. 그래서 평면과 축만 달라진 형태의 문제를 여기에서 이제 풀라고 줬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얘도 연계성이 아주 잘 짙게 묻어 나오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모의평가 27번 문제와 수능완성 기하 100쪽의 16번 문제인데, 사실 이 그림이 완전 똑같거든요. 요 AFC 요 삼각형만 안 그려져 있는 거고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까지 다 똑같이 줬어요. 4, 6. 그 다음에 요거 길이 똑같고, 그 다음에 높이 루트 14. 근데 이제 조금 쉽게 줬어요. 여기 기하 문제, 요 수능 완성 문제에서는 여기서 이제 내가 이쪽에 수선해발 내리고 F에서 수선해발 내려서 3수선 정리 이용해가지고 수직이 되더라, 요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뭐 연장선 그려서 결국 요 삼각형 두 개가 이루는 각이 얘 두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이구나, 요걸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얘보다는 이제 쉽게 조금은 출제가 된 형태고, 사실 우리가 이 그림의 길이까지 기억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의 길이까지 지금 완전히 똑같이 나온 형태이긴 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내가 4, 6, 루트 14라는 걸 통해서 이 A2의 길이나 BF의 길이, CG의 길이, DH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구할 수 있었다면은 그 기억을 가지고 여기서도 요 길이들을 내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도 연계가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 수능 완성 문제는 완전히 그림이 이제 똑같은 문제가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제가 느끼는 이번 모의평가 문제들의 연계는 일단 그림을 많이 안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는 같거나 비슷한 그림이 주어진더라. 그래서 얘는 완전히 같은 그림이 주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적분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거의 비슷한 그림, 함수식이 이제 비슷하니까 뭐 이런 형태로 주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9월 모의평가에서 보여지는 건 이 선택 과목 문제들이 다 3점만 연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3점들이 연계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이걸 체감을 할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3점만 쭉 연계가 된 상태에서, 지난번 6월 때는 4점도 좀 연계가 됐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수능에서는 3점, 4점이 좀 골고루 연계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번 시험이 뭐 엄청 쉬웠다고 평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3점 연계를 또 많이 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선택 과목은 3점 연계가 많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제 그림이 주어져 있는 형태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 대해서, 그림에서 나타나는 성질들 아니면은 풀이했던 풀이 방법, 성질, 그 다음에 풀이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런 문제들처럼, 이 확률과 통계 문제들처럼 구조가 이제 완전히 똑같은 문제들도 출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수열의 귀납적 정의처럼
이런 건 완전히 좀 새로운 형태잖아요. 이런 새로운 형태는 어떤 문제가 또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 나가시면서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계가 잘 되었고 또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래프가 없을 때 내가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연습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추가적으로 영상 촬영을 하든지 댓글로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